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파이썬 모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스라는 모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함수처럼 사용한다는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모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모듈과 클래스와 내장 함수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더 있긴 한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세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내장 함수 덩어리가 있는데요. 내장 함수 안에는 인풋이라든가 프린트라든가 지난 강의 때 배운 맵이라든가 필터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들을 묶어서 같은 목적의 함수들을 묶어서 모듈로 묶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패키지란 용어는 모듈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모듈 안에는 여러 개의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 함수들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들이 있었는데 클래스는 클래스 인트, 클래스 리스트 등등 해서 우리가 쓰는 데이터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클래스에 관련해서는 마지막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모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듈은 코드들을 한 단위로 묶은 또 하나의 단위라고 했는데요. 모듈을 묶은 것은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함수를 묶어서 모듈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모듈의 종류로는 표준 모듈, 사용자 모듈, 서드파티 모듈이 있는데 표준 모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메스처럼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사용자 모듈은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 쓰는 모듈이고 서드파티 모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시킨 모듈들입니다. 그러면 갖다가 쓰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모듈을 만드는 이유는 함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함수의 목적과 똑같이 함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즉 코드의 재사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함수를 모듈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서로 다른 모듈에 있다면 서로 충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스 모듈을 할 적에 모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임포트 모듈, 임포트 메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메스 모듈 안에 있는 POW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메스 점, 즉 모듈 점 함수명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듈 안에는 이렇게 함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값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mass.py 그러면 괄호가 없으니까 함수가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름 그대로 파이 값을 내주는 데이터 값입니다. mass라는 모듈 안에 어떤 함수 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dir 모듈명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mass 모듈은 지금 보시듯이 많은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이 묶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게 임포트 모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포트 한 다음에 모듈명을 적으면 됩니다. 임포트 메스라고 하면 메스 모듈을 갖고 와서 메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mass.py 그 다음에 mass.pow 함수, mass.trunk 트렁크 함수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10.9를 트렁크하면 0.9가 버려지고 10만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모듈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만을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임포트 모듈 하면 반드시 모듈 점 하고 써야 합니다. 그것이 귀찮다면 내가 어떤 모듈에서 어떤 함수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from 모듈 임포트 내가 쓰고자 하는 함수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from mass import POW라고 하면 mass 모듈에서 POW 함수를 갖다 쓰겠다라는 뜻이고 이 경우에는 POW를 그냥 이름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즉 mass.pow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mass 모듈에서 POW만 갖다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함수들을 mass. 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POW 외에도 SQRT나 트렁크 함수를 내가 갖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콤마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from mass import 내가 갖고 오고 싶은 함수들을 쭉 이렇게 콤마로 리스트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QRT나 트렁크나 POW는 mass. 안 쓰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스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이름만 갖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from mass import 스타 표시. 그러면 모든 함수들을 매스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이름만 갖다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log2라는 함수가 있는데 log2 함수는 이름 그대로 log2의 로그 값을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1024는 2의 10승이니까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모듈을 임포트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import 모듈 as alias라고 해서 이 부분에는 내가 모듈명 대신에 쓸 어떤 별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port mass as empty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부터 mass.이라고 쓸 것을 empty.으로 쓰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empty.pow, empty.log2 즉 mass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empty. 하고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이썬이 제공하는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모듈을 만들어 쓰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듈을 만들려면 일단 모듈을 구성할 함수들을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나 필요한 함수들을 묶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파일 calc.py라는 파일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모아놓은 데이터들인데요. 일단 데이터란 이름으로 데이터 하나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add all이라는 함수와 multiply all이라는 함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docstring이라고 했죠. 이 모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듈인데요. 모듈은 내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내가 넣고자 하는 함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보통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이 docstring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의 이름을 제가 calc.py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calc가 모듈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나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오른쪽은 다른 파일이고요. 이 왼쪽의 데이터와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import 모듈명이죠. import하고 .py를 뗀 파일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의미는 뭐냐면 calc.py에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내가 이 파일 안에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데이터 3개를 만들었고요. 내가 만든 모듈과 함수도 똑같이 모듈.하고 쓰셔야 합니다. calc.addAll x, y, z 그러면 calc 모듈에 있는 addAll 함수를 수행하겠죠. 이때 calc 모듈은 내가 만든 모듈이죠. 마찬가지로 calc.multiplyAll 그러면은 calc 안에 있는 multiplyAll 함수를 가져다가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calc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calc.dat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import calc 말고 from calc import 한 다음에 파일명을 적으셔도 됩니다. 파이썬이 제공하는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랜덤 모듈이 있습니다. 이 랜덤 모듈은 응용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랜덤 모듈은 임의의 값을 선택하는 함수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하려면 import random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안에, 즉 랜덤 모듈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dir 모듈, 즉 dir 랜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줄로 시작하고 밑줄로 끝나는 함수들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여기부터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랜덤 모듈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인데 이름들이 좀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에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이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가 내가 임의의 정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randint 또는 randrange라는 랜덤 모듈 안에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randint는 숫자 2개가 들어가서 이 숫자 사이에, 즉 a 이상 b 이하 사이에 임의의 정수n을 선택해 줍니다. randrange는 이 부분을 range 함수와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수 중에 랜덤 값을 하나 내줍니다. random이라는 함수는
0부터, 즉 0 이상 1.0 미만의 실수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숫자 2개가 들어가서 이 두 수 사이에 임의의 실수를 하나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실수를 선택하시려면 랜덤 함수나 유니폼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군집 자료형에, 즉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문자열이나 리스트나 튜플 이런 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임의로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초이스나 샘플이나 셔플을 쓰시면 되는데, 사실 셔플은 랜덤 값을 찾아오는 거라기보다는 군집 자료형 X를 섞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뮤터블한 자료형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만들려면 랜드 인트나 랜드 레인지를 쓴다고 했는데, 먼저 임포트 해야죠. 임포트 랜덤, 그리고 랜덤 랜드 인트 한 다음에 이 숫자 사이에 있는 랜덤 값을 갖고 와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0이 지금 컴퓨터가 내준 랜덤 값입니다. 랜드 인트 11, 13, 11, 12, 13 중에 하나가 리턴 되겠죠. 1부터 100 사이 중에 하나가 리턴 되고, 또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떤 값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돌릴 때마다 컴퓨터가 랜덤 값을 하나씩 만들어서 내주게 됩니다. 랜드 레인지도 똑같이 정수 값을 내주는 랜덤 함수인데, 랜드 레인지는 이름처럼 레인지 함수처럼 괄호 안을 적으셔야 됩니다. 레인지 10이라고 하면 0부터 9 사이에 임의의 수를 반환하고, 5,10이라고 하면 5부터 9 사이의 값이겠죠. 제가 그냥 2번 한번 적어봤습니다. 매번 다른 랜덤 값을 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 3개가 들어가면 5부터 14까지 3칸 간격이죠. 그러니까 5, 8, 11, 14 중에서 하나를 내주게 됩니다. 여러 번 돌려보면 매번 다른 랜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임의의 정수를 여러 개 생성하고 싶다면 루프를 돌려야겠죠. 이때 임포트 랜덤 물론 하셔야 되고요. 리스트 안에 포르프 쓰는 방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이 부분 우리가 포르프 배울 때 했었는데, i가 0부터 9까지, 즉 10번 루프가 돌겠죠. 10번에 거쳐서 랜덤.랜드 레인지 20을 해라. 무슨 이야기냐면 0부터 20 사이, 그러니까 0부터 19죠. 0부터 19 사이의 랜덤 정수를 10번 뽑아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10번 모두 랜덤하게 0부터 19 사이 뽑아내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5번, 5개 뽑으라는 이야기죠. 0부터 19까지 3칸 간격이니까 0, 3, 6, 9, 12, 15, 18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들 중에서 5개를 뽑아내겠죠. 물론 중복될 수 있고요. 만약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샘플이라는 메소드를 쓰셔야 합니다. 샘플이라는 메소드는 앞에 군집 자료가 와야 됩니다. 즉 데이터 덩어리가 와서 이 중에서 몇 개 뽑아라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즉 0부터 19 사이에서 10개 뽑아라, 10개를 샘플링 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중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수 만드는 함수는 랜덤과 유니폼 2개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함수는 0.0 이상 1.0 미만 사이에 작은 플로트 실수가 나오게 되고요. 유니폼은 여기 적어주는 숫자, 범위 사이에서 실수를 내주게 됩니다. 지금 from, 모듈, 임포트, 함수들 적었죠? 그러면 그냥 랜덤, 그냥 유니폼 쓰시면 된다고 했죠? 랜덤 쓰면 0부터 1 사이의 값,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긴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유니폼은 반드시 숫자 2개를 넣어서 3부터 4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3하고 4 사이에 3점 얼마 하는 숫자가 나오죠. 100에서 200 사이니까 이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랜덤 값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으로 군집 자료형에서 많이 쓰이는 랜덤 함수를 정리를 했는데, 초이스와 샘플과 셔플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인지 10가지를 리스트로 만드니까 0부터 9까지가 되겠죠. 초이스는 이 군집 자료형에서 하나를 선택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숫자 하나를 가지고 오게 되니까 0부터 9 사이에서 이번에는 6이 뽑혀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3번이라는 뜻이죠. i가 0부터 2까지 가면서
계속 random.choice-l을 수행하니까 L에서 랜덤 값을 3개 뽑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실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데요. 샘플 3번 모두 L에서 뽑아내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L에서 3개 랜덤 값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초이스는 중복돼서 나올 수가 있고 샘플은 3개를 샘플링 해내면서 중복이 없도록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셔플은 우리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섞을 적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L이 0부터 9까지 즉 10보다 작은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스트를 셔플 시켜라 즉 섞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L이 뒤죽박죽으로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셔플 메소드는 카드게임 같은 데서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튜플에도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튜플에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초이스, 샘플은 똑같습니다. 즉 t가 1부터 9까지 이 간격이니까 홀수가 되겠죠. 10보다 작은 홀수에서 하나 뽑아내고 10보다 작은 홀수에서 2개 뽑아내고 random.shuffle 이 자리에 튜플이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셔플은 이 데이터를 바꾸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뮤터블한 데이터 타입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뮤터블하니까 셔플 메소드를 쓸 수가 있었지만 튜플이나 문자열은 셔플 메소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W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알파벳 몇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W에서 하나 초이스해라 그랬더니 컴퓨터가 B를 선택해 줬죠. 다시 한번 초이스해라 했더니 L을 선택해 줬습니다. 샘플은 항상 개수가 들어간다 그랬죠. W에서 3개를 선택해 달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3개가 나오게 되죠. 문자열은 이뮤터블한 타입이라 셔플 메소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모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는 여러 모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 모듈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썬이 제공하는 모듈을 임포트하는 방식들을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모듈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모듈을 다룰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웹에 관심이 있으면 웹 관련 모듈들을 찾아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지 되고 통계라든가 어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또 그쪽 관련 모듈들을 찾아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지 됩니다.